자, 지금 할 내용은 평면 벡터의 수직과 평형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수직과 평행. 예를 들어 이제 평면 벡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분 벡터, 예를 들어 좌표 평면의 어떤 좌표 값으로 뭐 벡터의 성분 벡터가 뭐 A1, A2가 주어지고 B 벡터가 B1, B2라는 어떤 성분 벡터로 표시될 때 우리 내적에 대한 의미를 배웠어요. 이렇게 두 내적은 어때? 각각의 x 성분을 곱하고 y 성분을 곱해서 더해주면 내적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어떤 두 벡터가 수직한다라는 조건, 즉 수직 조건이라는 의미는 두 벡터가 어때요? 이루는 각이 그래 세타가 90도가 되는 걸 의미하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그치? 두 벡터의 크기의 곱에 두 벡터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세타가 90이 되면 코사인 90도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1이라는 걸 알고, 아니 0이라는 걸 알고 있지. 따라서 어떻게 돼? 벡터 내적은 항상 0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의 경우에 어때?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에 어떤 성분으로 준 위치 벡터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어때? 수직 조건인 경우를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두 벡터를 내적의 값으로 해서 0으로 해서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수직 조건은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라는 걸 통해 수직 조건을 찾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수평 조건. 수평 조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어때요? 두 벡터가 방향이 같거나 혹은 방향이 반대인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평 조건이 아니라 평행 조건이 되는 거죠. 평행 조건. 평행하다는 얘기는 두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인 경우. 그러면 이 두 개의 경우에 세타는 어떻게 되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그치? 0도이거나 180도가 될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뭐가 되죠? 그치? 0일 때는 1이고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에 내적을 했을 때 내적의 결과값은 우리가 두 벡터의 크기에 뭐라고?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0도 아니면 180도니까. 그래서 결론식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이 어때? 두 벡터 크기의 곱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무슨 조건? 평행 조건이 되겠다. 물론 이제 두 벡터가 평행 조건은 내적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때요? 두 벡터가 실수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전에 이제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되겠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 첫 번째 1번 문제. 어떻다? 두 벡터가 평행일 조건이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적을 사용해야 될까? 자, 예를 들어 내적을 사용한다 그러면, 자, 두 벡터의 내적은 어때? 성분 크기하고 같다라는 걸 이용할 텐데, 자, 문제 내용을 봤더니, 자, A 벡터하고 B 벡터를 내적을 하면 얘는 뭐에 대한, x에 대한 미지수가 존재하게 되고, 또 이 식을 봤더니 각각의 루트 안에 또 미지수가 존재해요. 어때? 이 스스로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겠지.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정리하더라도 x에 대한 식이 어때? 복잡한 걸 알 수 있어. 무조건 어떤 성분 벡터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내적으로 이용해서 평행 조건을 푸는 것보다는, 자, 그 전에 배웠던 내용으로, 자, 어떤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두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평행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이용하는 게 훨씬 쉽겠지. 왜냐하면 자, A라는 벡터는 3,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B 벡터의 K배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2KX, 자, K 마이너스 KX가 될 거야.
자, 각 성분은 어때? 두 벡터가 같다라는 의미는 각각의 성분, x 성분이 같고 y 성분이 같다가 적용이 될 테니까. 자, 2kx는 3이 되고, 자, k 1-x로 묶어볼게요. 그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구하는 kx를 구해볼까요? kx는 뭐가 되고 2분의 3이 되고, 이걸 전개하면 자, kx 곱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마이너스 6이 돼. 바로 뭐를 구했죠? 그치? k를 구했어요. 자, k는 마이너스 6 더하기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k 값은 자,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나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9를 어디에다? 이 식에다 대입해서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9 x는 2분의 3이네. 그래서 이거 하면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무슨 조건을 만족한다? 평행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분 벡터로 주어져서 반드시 뭐를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다. 그치? 내적으로 풀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거지. 예를 들어 내적으로 풀게 되면 자, b에 대한 x, y의 값이 무엇입니까? 좀 복잡해지는 성질이 있죠. 왜? 미지수가 근호 안에 포함되는 경우. 자, 한번 내적으로 구하는 것도 한번 과정만 쓸게. 결론까지는 안 나갈게요. 자, 두 벡터가 내적을 하면 뭐가 되는? 평행관계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B 벡터가 될 거예요. 자, 이 관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내적은 X 성분끼리 곱,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곱, 그래서 더해주면 또 내적이 정의되는 거죠. 그러면 뭐 3 곱하기 2x니까 6x. 그치? 자, 마이너스 6에 1-x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6x가 될 거예요.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자, a에 대한 크기니까 9, 36이 되죠. 자, b에 대한 크기는 또 어떻게 되죠? 자, 4x의 제곱이 되고 뭐가 돼? 1-x의 제곱.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잘 봐봐. 자, 이 식 자체로는 뭐를 풀 수가 없어. x에 대해 풀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치?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지. 자,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한다라고 치면 좌변에 x제곱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우변도 x제곱. 그래서 이 식을 푸는 그 다음이 뭐에 대한? x에 대한 2차 식이 되겠네요. 그래, x에 대한 2차 식이 나올 거야. 그럼 2차 식을 풀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무형근을 소거하는 방법 중에 자, 거기까지. 소거까지는 아니하도록. 어때요? 이게 수식 과정이 전개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어때? K배를 해줘서 평행 조건을 푸는 게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 벡터하고 뭐가? 그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뭐예요? 수직이야. 자, 수직일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자, 수직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어때? 두 벡터의 내적이 그렇죠? 뭐 하면 수직이다? 그치? 0이 된다. 자, 방금 전에 평행 조건에 비해서 어때? 수식이 훨씬 간단해졌죠? 우변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이거는 수직 조건을 만족하는 내적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쉽겠지. 훨씬 쉬운 게 아니라 내적을 이용해서 수직 조건을 바로 풀 수 있죠. 자, A 벡터하고 EA-B 벡터예요. 자, 벡터의 내적의 연산도 적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연산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연산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자, A 벡터는 성분 벡터가 뭐가 되지? 3,-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성분 벡터를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자, 이 A 벡터는 A 벡터의 2배니까 6-12가 되고, 그치? 자, B 벡터는 뭐가 되지? 2x 1-x가 돼요. 자, 두 벡터의 각각의 성분을 빼주면 되겠지. x 성분에서 6-2x니까 6-2x가 되죠. 12에다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13 플러스 x가 되네.
그치? 자, 이 두 벡터의 내적의 곱이, 즉 A 벡터랑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내적이 0이다. 그 말은 자, A 벡터 성분 벡터가 3, 마이너스 6이고 이 벡터의 성분 벡터가 뭐가 된다? 6 마이너스 2x. 자, x 13 이걸 얘기하죠. 이거는 xy 이거 순서만 뒤바꿔서 교환 법칙처럼. 그래서 이거를 어때? 내적을 적용하면 각각의 x 성분의 곱, y 성분의 곱의 합이니까 자, 3에다 이걸 곱하면 18에다가 6x가 되죠. 자, 이거하고 이거 연산해 볼까? 그럼 마이너스 6x가 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면 18, 78이 되나요? 그치, 플러스 78이 되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데? 0이 됩니다. x 다 구했네? 그럼 이게 우변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지? 12x가 될 테고. 자, 78에다가 18을 더하면 96인가요? 그래서 x는 자 12분의 96이네. 자, 3으로 일단 나눠볼까? 3, 4, 12. 3, 4은 9, 3, 2, 6. 아, 4, 8은 32, 8 나누어 떨어지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x는 수직적으로 말하는 x는 뭐다? 8이다 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제 평형수직 두 번째 내용에 관련된 두 번째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를 합시다. 23번 문제 한번 쌤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자, 두 벡터 뭐가 주어졌냐면 자, A 벡터가 3,1이라는 게 주어졌고 자, B 벡터는 뭐라고 주어졌어? 1,2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A 벡터에서 X 뭐를? B 벡터를 뭐하고 수직이래? 그쵸? 자, 2A 벡터 플러스 B 벡터하고 수직이래요. 그러면 우리 두 벡터의 내적이 뭐라는 걸?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를 구하면 되겠어? X를 구하면 되겠네. 1번은. 자, 그러면 자, A 벡터 마이너스 XB 벡터는 뭐예요? 직접 대입해 볼까? 자, A 벡터는 3,1이고 자, XB 벡터라고 했어. B에다가 X를 곱해? 그럼 2X가 되죠? 그럼 각각의 성분을 빼주는 거니까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X, 그치? 1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게. 그리고 E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하면 자, EA를 하면 어떻게 되죠? 6, 2가 될 테고 자, B 벡터는 1, 2가 돼.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니까 7, 4가 되네요. 그래. 그러면 이거하고 어때? 내적이 곱이 0이니까 각각의 성분 곱을 더해서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원래 이제 내적의 의미 자체는 어때? X 성분끼리 곱 더하기 Y 성분끼리의 곱이니까 바로 그냥 선생님 정의에 의해서 곱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자, X 성분 7하고 3-X를 곱하면 21 7X가 되고 그치? 21 7X 자, 얘를 곱하면 뭐가 되고 자, 4 8X가 되지. 그게 0이야. 자, 식을 넘기면 자, 15X는 자, 25가 되네. 양변을 5로 나누면 3X는 5가 돼서 X는 뭐가 된다? 그치? 3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죠. 단순한 문제들이야. 자, 2번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적어볼게. 자, 각각 OA, OB, OP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세 벡터. OA 벡터는 자, 마이너스 4, 3이고 자, OB 벡터는 자, 2, 1이야. 그리고 OP 벡터는 자, X, Y라고 주어졌네. 자, 각각은 AP와 뭐하고는 자, OB는 평행이고 자, OP와 뭐는 자, OA는 뭐다? 수직이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자, X 더하기 Y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즉 AP 벡터는 K OB 벡터를 적용하고 이 첫 번째 그치 평행 조건을 만족하고 두 번째는 뭐 하면 돼요? 그치 OP 벡터하고 OA 벡터 내적을 해서 0은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지. 자,
이 식에 의해서 몇 개의 변수가 각각 나오지? 그치? 여기서 각 성분, x 성분과 y 성분이 되고, 얘도 x 성분, y 성분이 같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온다. 자, 여기도 식이 몇 개? 한 개. 자, 여기서 전체 미지수의 개수는 뭐죠? x, y, k야. 식이 몇 개? 세 개. 자, 연립방정식 세우면 해를 구할 수 있겠네.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 자, 이제 위치 벡터로 각각을 정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지나요. 근데 이 점을 우리가 성분 벡터로 해서 위치 벡터, 자, A 벡터의 종점이라고 하고, 종점의 성분을, 그치, 종점을 A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출발점은 이제 0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자, 이 A 벡터는 원점에서 종점, 그치, A라는 종점의 성분 벡터, 위치 벡터 A라고 정의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지나고, 그쵸? 어떤 벡터, 그치? 이 점을 지나고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U 벡터라고 해요. 원점을 지나는 벡터인데 이 벡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자, U 벡터하고 평행하니까 이런 평행한 직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U 벡터하고 평행한. 그러면 이 직선 위의 점을 우리가 P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라지 P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위치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P 벡터라고 정의할게요. 이렇게 벡터 양식으로. 그러면 직선에 봐봐. 그러면 자, 항상 어떤 게 성립하냐면, 자, AP라는 벡터, 자, A라는 종점과 P라는 종점에 각각의 AP의 어떤 벡터는 뭐하고, 그쵸? 이 직선 항상 U 벡터하고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를 만족하죠? K U 벡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식은 뭐를 의미하냐면, 자, P라는 거는 종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어디에, 그치? U 벡터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P의 자치의 점들은 바로 뭐를 표현해요? P의 자치의 점들은, 자치의 점, 종점에 있는 위치 벡터의 종점에 있는 자치의 점들을, 그걸 x, y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그 점들로 이루어진 것은 뭐를 의미해? 그치? 직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직선 AP라는 무한 연장에서 그려지는 직선을 의미해요. 얘를 이제 벡터를 이용해 표현해 볼까요? 자, AP 벡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쵸?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U 벡터라는 거는 어때요? 평행하는 벡터니까 그냥 그대로, 잠시만, 여기를 K라고 놓지 않고 T라고 놓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개념 내용하고 혼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T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합시다. U 벡터 그대로 표현할게요. 자, OP 벡터는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치? P 벡터라고 표현하고, OA 벡터는 뭐라고 표현해? A 벡터라고 표현해. 그러면 TU 벡터가 되는 거고, 내가 구하는 P 벡터, 즉 직선의 자치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P 벡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 벡터 플러스 TU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식이 내포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자, A 벡터의, 그치? A 벡터의 성분 벡터의 종점인, 즉 A라는 점이죠. A점을 지나고 그리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에, 그치? A 벡터 A라는 점을 지나고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에 종점 벡터를 가진 점들의 자치가 되겠죠. P 벡터는, P 벡터를 뭐라고 한다 그러면
x, y라고 놓으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어때? B라는 벡터는 즉 A라는 점을 지나고 P라는 종점 벡터를 이용해 이치 벡터만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유도했는데,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이번에 그러면 자, A라는 점, 그 점을 x1, y1이라고 정의할게요. 그리고 평행한 벡터인데 이 벡터의 평행하다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정의했던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했던 걸 그대로 떠올려 볼까요? 자, P 벡터는 자, A라는 점을 지나고 A라는 벡터, 그 다음에 K, U 벡터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자, P 벡터를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점들의 자치니까 x, y라고 줘줄게요. 성분 위치 벡터를 P 벡터를 이렇게 주어지면 이 식을 한번 표현해서 한번 정의해 볼까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치, K, U 벡터가 되는 거죠. 식을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자, P에서 A를 빼요. 자, P가 X, Y인데 A 벡터는 뭐죠? X1, Y1이야. 각각의 성분 벡터가. 그치, 원점 5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 벡터니까. 그럼 P에서 A를 빼면 뭐가 되지? 그치, X 마이너스 X1이 되고, 그리고 Y 마이너스 Y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리고 K, U 벡터는 뭐지? A, B가 돼. 아, 어때요? 좌우변의 벡터 같다는 얘기는 각각의 성분이 일치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 X 마이너스 X1은 그치? 쌤이 자꾸 이렇게 K로 쓰고 있어. T로 써야 되는데. 잠깐만. 자, 빨리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빨리 정리하면 자, x-x1은 ta. 아까는 선생님 k라고 썼는데 처음 식에 우리는 p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tu 벡터 실수배를 t로 정한 것 뿐이에요. k로 해도 상관없지 크게.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된다라고 아까 정리했고, 자, y-y1은 당연히 tb가 된다라는 걸 했을 거예요. 지워지긴 했지만. 그러면 t에 대해서 각각을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a분의 x-x1은 b분의 y-y1. 왜? 각각의 얘를 t로 정리하면 얘네들은 각각 t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t에서 서로 같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P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TU 벡터라고 표현하고, 그치? 성분 벡터의 각각을 어때? 수식으로 전개하니까 방정식이 나오네?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의 의미는 뭐를 의미해요? 그치? 점, 어디를 지나고, 그치? X1과 Y1을 지나고, 그치? 방향 벡터, 즉 방향 벡터라는 거는 이 직선과 방향이 일치하는 벡터예요. 그 방향 벡터가 뭐라는 거예요? A, B다라는 거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한 번 더 추가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직선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생각할 수 있죠? 자, 두 점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각각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방향 벡터는, 즉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래, 이 두 점을 A, B라고 놓으면 즉
AB 방향하고 같은 거죠. 왜? 그 직선의 두 점을 연결한 그 벡터하고 방향이 일치할 테니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의 방향과 일치할 테니까 방향 벡터는 AB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 벡터는 AB 벡터는 또 OB 벡터에서 OA를 뺀 거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OB는 x2, y2니까 x2 각각의 성분을 빼는 거죠. x2에서 x1 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y2 마이너스 y1. 그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결론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x 성분 방향 벡터가 이거고 y 성분 방향 벡터가 이거니까 정의하면 여기서 각각의 방향 벡터를 x 성분과 y 성분 a, b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a에 대신 뭐를? 그치? x2 마이너스 x1.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난다? x1, y1을 지나니까 x 마이너스 x1이 되고, 자 y2 마이너스 y1분의 y 마이너스 y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 두 점 A라는 점과 그치? B라는 점을 지나는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은 다 했어.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선식을 방금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 했어. y는 x-x1는 b는 y-y1 이렇게 표현했고, 원래 이 식은 어디에서 유도됐었냐면, 자 x-x1은 ta, 그 다음에 y-y1은 tb 이렇게 유도된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이제 원래 정의에 의해서 유도한 거고, 자 이거를 표현하면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x는 자 x1 플러스 ta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죠? 그치? y는 y1 플러스 tb가 돼요. 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는 직선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각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 식을 이용하면 자 t의 개수, 그치? t의 개수의 x 성분과 y 성분은 뭐를 의미해요? 자 a, b는 뭐를 의미하지? 그치? 방향 벡터, 즉 직선과 방향이 일치하는 벡터죠. 방향 벡터를 의미하고, x1과 y1, t를 제외한 x1과 y1은 뭐를 의미하고? 그치? 이 점을 지나고 방향이 이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의 식으로 표현돼 있어도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두면 좋겠다. 자, 또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이제 방향 벡터가, 예를 들어서 방향 벡터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자 0, 어떤 실수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에요. 혹은 자 방향 벡터가 a, 0인데 뭐가 0이 아닌 경우, 그치? a가 0이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해볼까? 자 이 경우를 봤더니 이 경우에 방향 벡터가 뭐가 돼? a가 0이 되지. 그럼 식을 봐봐. a가 0이 되면 어때요? 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건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서는 자 방향 벡터를 0, b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의에 의하면 처음에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식에서 출발했던 거 기억하죠? 그러면 이제 방향 벡터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식 두 식을 이용해서 자 a가 0이어 봐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쵸? 얘는 x는 x1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그치? a가 0이니까. b가 0이 아니니까 이거는 y 값은 막 변하겠지. 근데 x 값은 어때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벡터는 어떤 벡터야? 자, 0b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들을 의미하겠지. 이런 직선들을 의미할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은 의미예요. 자, a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이거는 어때요? b가 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면 얘는 뭐밖에 될 수 없어? y는 y1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자, a, 0이라는 건 어때요? a, 0이고 0에서 시작하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검토할게요. 자, 문제를 봅시다. 문제는 아니고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거냐면, 자,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쌤이 m 벡터라고 얘기할게요. 그치? 이 m 벡터는 성분 벡터가 a, b야.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냐면, 자, 잠시만.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예를 들어 x1, y1을 지나고, 그치, A라는 점을 지나고, 자, 이 점을 지나는데 어떤 벡터하고 수직이냐면, 자, 여기가 O라고 얘기합시다. 그치? 자,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에서 어떤 직선의 이제 위치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P라고 얘기할게요. 동점 P. P라는 위치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x, y라는 성분 벡터라고 얘기하고, 자, 어떤 벡터냐면, 자, OM 벡터가 있는데, 그쵸? 문제에서 직선은, 그치? 즉, AP 벡터랑 뭐랑 수직이다라는 거야. 그치? M 벡터가 수직이죠? 그쵸? M 벡터가 수직 조건을 만족하는, 즉, P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 이게 이제 A라는 점이 X1, Y1이 있는데, 이 점에서 어떤 직선이냐면, 어떤 특별한 어떤 벡터가 있어요. 자, 이 벡터는 뭐냐면, M 벡터인데, 이거의 수직인 직선이야. 이 점을 지나고 이 벡터의 수직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평면에서는 어때요? A하고 수직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한 거죠. 이 수직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점을 지나는 수직 조건을 만족하는 거 유일하겠지. 그래서 얘는 직선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점들의 뭐를, 자치인 x, y를 중점으로 하는, 그치, P라는 종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성분 벡터 x, y에 대한 점들의 자치가 바로 뭐가 되죠? 직선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수직 관계를 만족하니까, 자, AP란 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치? OP-OA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얘네들이 수직 관계를 만족하지. 그래서 OP에서 OA를 빼면 어떻게 되지? OP가 뭐예요? x, y고, 자, A가 x1, y1이니까 빼면 x-x1, y-y1. 자, 내적이 어떻게 된다? 두 벡터의 곱이 내적이 되는 거는, 그치? 0이 되는 거죠. x 성분과 선분 각각을 곱해서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각각을 더해서 내적 0이니까 0이 벡터가 된다. 자, 이렇게 직선의 표현의 방식에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 x, y의 개수가 뭐예요? a하고 b죠. 그래요. x, y 개수 a, b가 뭐를 의미해요? 그치? 이거는 법선 벡터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직선의 어때?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얘기하지. 법선 벡터를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점 무엇을 지나고, x1과 y1을 지나고, 그쵸? 지나고, 수직 벡터, 수직인 벡터 a, b의 수직인, 그쵸?
이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뜻해요. 방정식을 뜻한다. 자, 이제 직선에 대한 세 가지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표현하는 방법. 자, p 벡터는 a 벡터, tu 벡터라고 얘기했어. 자, 이거를 풀어서 쓰면 뭐가 되고, x는 x1 플러스 at가 되고, y는 y1 플러스 bt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의미하는 것도 기억하죠? 자, 한 점을 지날 때 x1은 b분의 y-y1. 얘는 의미하는 게 y1 지나고 방향 벡터, 그치? 방향 벡터라고 했어요. 지나는 직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x2-x1 분의 x-x1 y2-y1 분의 y-y1. 얘는 의미하는 게 뭐를 의미하고? 그렇지. A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이 되는 거지. 자, 마지막 A의 x-x1, 그 다음에 B의 y-y1. 자, 얘는 뭐를 의미한다? 그쵸? 얘는 법선 벡터라고 얘기했어요. 자, A, B고. 자, 어느 점을 지나? x1, y1. 자, 이 점을 지나고 이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자, 모든 걸 다루지는 않을 거야. 자, 문제에서 딱 두 번째, 2번 문제 내용. 나머지는 직접 친구들이 풀어봐. 자, 2,2를 지난대. 그치? 그리고 x는 1 플러스 3t. 자,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t의 개수가 방향 벡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향 벡터 u 벡터는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방향 벡터와 점을 알아? 그럼 뭐가 돼? 방향 벡터 x 성분분의 자, 지나는 점 x-2는 방향 벡터의 y 성분분의 자, y-z.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 방법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지. 자, 일직선에 있을 조건 A.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 지금 배우는 걸 뭘 배우고 있어? 직선을 배우고 있잖아. 선생님 그래서 직선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얘기할게요. 물론 일직선이 있을 조건은 어때요? 두 벡터의 실수배. 이걸 적용해도 돼. 이 식을 적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죠.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직선을 배우고 있으니까 직선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거야. 자, AB라는 점이 알고 있네? 그럼 AB 벡터 바로 구해볼까요? 뭐 OB에서 OA를 빼니까 B에서 A를 빼는 거지, 성분을. 그래서 OB에서 OA를 뺄 거예요. 뭐 성분 벡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2인데 빼면 3이 되고. 자, 2-3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네? 이게 뭐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향 벡터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점 어디를 지나고, 그치? 선생님은 B라는 점을 이용해서 한번 정해 볼게요. 이 점은 똑같이 두 점이니까 어느 한 점은 일치하니까. 자, 방향 벡터 3분의 이 점을 지나 x-1은 자, 마이너스 1분의 y-2가 되지. 그 값. 이제 직선을 구했네요. 근데 이 직선은 어떤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그치?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동일 직선이 있으니까. 대입해 xy에다가 3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y는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3, 3, 1, 1 다 소거하면 자, 3으로 약분하면 a 마이너스 1은 2가 되네.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3임을 알 수 있다. 자, 마이너스 3,2를 지나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이 1,k를 지난대.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2야.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어때요? 자, 이렇게 표현된 식을 알면 그쵸? 우리는 이 직선의 식은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치? x1과 y1을 뭐하고 그치? 지나고
그쵸? AB의 AB는 뭐라 그랬어요? 그치? 수직 이거의 법선 벡터,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하지 말고 n 벡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즉 x1, y1을 지나고 이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자,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그랬어. 자, 이때는 수직인 직선이니까 n 벡터가 되겠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자, 3, 마이너스 1이란 놈. 자, 3, 마이너스 1이란 놈을 얘는 주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x,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뭘로 바꿔줘야 돼요? 자, y를 먼저 앞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뭘로? 분모의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x, y 개수가 항상 플러스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야 2,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되는 거가 되는 거지. 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래서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법선 벡터에 해당되는 거는 자, 이 직선의 뭐가 방향 벡터니까 2,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그럼 간단하지. 자, A라는 진을 지나고 이 직선의 뭐한, 그치? 이 방향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걸 이용해서 바로 푸니까. 대입해볼까요? 2에, 그치? x 플러스 3. A는 2고, 그치? 이 점이니까 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죠? 자, B도 마이너스가 되고,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y가 되겠네요. 이게 0. 다 구했네? 이 직선이 뭐를 지나? 1, k를 지나는데 대입하면 끝나겠네. 2에 4. 그치? k-2는 0.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k고, 그치? 플러스 2가 될 테고, 얘는 8이야. 10. 그래서 k는 뭐가 되죠? 10이라는 답이 나온다. 자, 마지막 한번 접근해 볼까요? 다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자, 우리가 이제 직선에 대한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어떤 교점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치?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직선의 연립방정식 해가 뭐가 돼요? 교점이 되는 거야. 물론은 같다라고 놓고 y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x에 대해서 정리해서 뭐 근 여러 개 있다라는 거는 어때요? 교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자, 직접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한번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장 간단한 방법. 연립방정식 써볼까요? 자, 이거 정리해봐. 그럼 어떻게 돼? 4x 플러스 4는 2y 마이너스 10. 그래서 2를 나눠서 정리하면 2는 y 마이너스 5. 그래서 y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2x 플러스 7이 되죠. x 구했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자, 양변을 이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양변을 정리하면 자, 10-2y니까 이 상태에서 y 대신에 뭐를 바로 대입하면 자, 여기 대입할게요. 2x 플러스 7은 4x 마이너스 14가 되겠네. 자, 식을 정리하니까 5x 이 좌변 넘어가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어요. 얘하고 마이너스 4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 x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x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 y는 3이 되죠. 그래서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3이 교점의 좌표가 된다. 자, 이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직선 중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첫 번째 이제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자, x는 자, x1 플러스 ta. 그치? 자, y는 y1 플러스 tb. 이것도 생각한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4에 자, x 플러스 1은 뭐라고 했어요?
얘 y-5라고 얘기했죠. 자, 얘를 양변에 4로 나눠볼게요. 그럼 4로 나누면 뭐가 되죠? 1분의 x 플러스 1이 될 테고 우변은 2분의 y-5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얘를 뭐라고 놓으면 t라고 놓으면 자,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t-1이라고 할 수 있고 y는 뭐라고 할 수 있지? 2t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형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x 플러스 6은 자, 5-y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k라고 합시다. 어때? 비례상수 k는 2로 곱할 수 있으니까 자, k로 표현하면 2k-6이고 자, y라는 성분 벡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넘어가니까 5-k라고 할 수 있네요. 왜냐하면 y가 넘어가고 k가 좌변을 넘어가고 자, x, y 각각의 어때? x, y를 뭘로 표현해요? k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표현 방법이 뭐예요? 그치? 이 자체로서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x, y 값들의 종점이 위치 벡터를 연결하면 직선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 전에 뭘로? 그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에 함수를 여기서 매개 변수 k라고 보는 건 되는 거죠. 어떻든 이 성분이 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k 값이 변하는 건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그치? 2t 플러스 5하고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 둘은 각각의 직선의 점들을 표현하는 식이 되니까. 자, 어때요? 미지수 두 개의 각각의 성분이 같다라고 놓으면 식이 같다라고 해서 식이 두 개가 돼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서 수직 조건하고 직선의 방정식. 다음 시간에는 평면 벡터 원의 방정식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